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생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셔서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옆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실행하시고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입장 링크 뜨고요.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 좀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문자 메시지 창도 열어놓겠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이 방법 조금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우리 증시는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코스피 3거래일,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급등 압박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투자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지수 0.7% 넘는 내림세로 마쳤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에 지수가 2360선 아래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763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 보합권 내에서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개장 전 또다시 5%를 돌파했지만 이후 하락으로 방향을 틀어 4.8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9월의 전비 활동 지수는 0.02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아침 두 종목씩 전문가님 미리 준비해 주신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차트 위치 설명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밀키트 종목들 저희 9월 15일에 포착해 주신 한국 무브넥스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 가까운 상승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로봇주들 스맥과 유진 로봇 여전히 30% 넘는 수익률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10월에 알려드린 종목들 힘든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당일에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 리뷰도 들어보고 오늘의 밀키트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서리가 내리는 상강입니다. 하지만 중부 지역에는 낮 시간에 가을비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제 우리는 새로운 주를 맞이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약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간밤 미증시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전환의 시기로 한번 잡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운수대통할 수 있는 밀키트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파란 계좌를 빨갛게 바꿔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가을비가 내리고 본격적으로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님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든 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이런 올해 말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도 이렇게 물씬 다가오는 그런 이렇게 하루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색깔을 변환을 하고 이렇게 다가가기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강한 종목들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매일 아침 함께 하시면서 운수대통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문가님 미리 준비해 주신 종목 분석과 가격 전략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전해지는 대응 전략 받아가신다면 조금 더 손쉽고 빠르게 투자해 보시면서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 자막 통해서 생방송 중에 안내드릴 예정인데요. 문자 메시지 한 통 남겨주신다면 답장으로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번호 샵 3989 그리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무료 방송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은 시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어제 시장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얘기부터 출발을 해보면은요, 우선은 중동의 전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도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고 또 국채 금리까지도 뭐 전에는 살짝 5% 돌파가 나왔었지만 그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우선은 3대 지수 좀 반등의 여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선 나스닥만 좀 소폭 올랐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부분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한번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이 대외적인 부분들과 아직까지 이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들은 정해진 게 없지만 네. 충분히 시장을 환기를 시킬 만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시장에 가장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국채금리의 상승이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중심으로 이 시장의 수요가 몰린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안전자산 중심의 수요가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는 건 이런 주식이라든지 시장의 위험자산이라고 칭하는 모든 이런 자산들의 가치가 평균적으로 좀 절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거의 한 2주, 3주 내내 이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지쳤다. 기술적 반등 또한 나타나더라도 이 시장의 매도세를 이렇게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미증시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지금 빌 에크먼 피싱 스퀘어의 이제 CEO죠. 예, 이 CEO가 지금 국채금리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좀 이 시장에 대해서 국채금리 계속 매입을 하고 시장에 대한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 공매도 물량들을 어느 정도 숏 커버링으로 이렇게 청산을 하는 그리고 그런 형태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리틀 버핏이라고 불릴 만큼 시장에서 좀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면서요. 네, 이렇게 신흥으로 떠오르는 이런 그 고전적인 투자자들 대비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이런 트레이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칭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이런 이 시장에서 글로벌 IB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죠. 즉 큰 자산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지만 네. 뭐 아직까지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환기를 시키기는 충분하지만 시장의 본격적인 방향성을 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들은 최근에 시장의 낙폭을 좀 과하게 촉진을 시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형태로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반등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정량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틀 수 있는 신호들이 나온 만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개별 섹터와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잡아봐도 괜찮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서 지금 뭐 다시 담기에는 바닥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 양시장은 그래도 0.7% 정도 약세로 마치면서 계속해서 좀 이어져 온 테마주들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소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그런 동물 백신 테마주들이 움직였었고 또 중국의 폐렴 확산 소식 때문에 네. 관련된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목을 해보자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에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이 좋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한 반대로 아닌 종목들, 지금 시장이 좀 비교적 약세 배경을 띠는 종목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소외된 친구들을 담아볼 때다 이런 얘기실까요? 그런 부분들 또한 있고 지금 뭐 2차전지와 같은 비교적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섹터들은 어떤 형태로 여기서 진행이 될까? 네. 어떻게 바닥을 잡아줄지 혹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그런 부분들의 실마리가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이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죠. 단기적으로 2차전지가 테슬라 중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다소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배터리셀 기업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가이던스를 표출한 반면 반대로 글로벌한 전기차 선도 업체인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악화에 대한 포인트로 이렇게 좀 다가가는 그런 시장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성차 업체들, 지금 배터리셀 업체들의 이런 2차전지에 대한 이런 모멘텀과 움직임이 사뭇 다르게 좀 작용이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뭐 이 소재주라든지 또 반대로 이런 뭐 리튬과 같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반등 흐름을 조금씩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포인트가 한 번 더 시장의 좀 반등 분위기로 혹은 저점 매수세로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단기적으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2차전지 종목들은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전일 뭐 테슬라의 소송 이슈와 지금 테슬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한 2차전지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테슬라 뿐만 아니라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뭐 AI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뭐 현대차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또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 최근에 많이 빠졌고 또 테슬라는 어닝 쇼크를 발표한 만큼 포스코 그룹들의 뭐 실적 발표 이런 부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잘 다져주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증권가에서 좋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눈여겨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밀키트 선별해 오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종목 리뷰까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월, 10월 힘든 시장, 그중에서도 테마주 개별 종목들만 움직이는 장세가 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전문가님 알려주신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또한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2차 목표가까지 강하게 뚫어 올리는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알려주셨던 광동제약이 어제 또 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2차 목표가 8,500원 가까이 좀 도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중에 8,26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선은 1차 목표가로 알려주셨던 7,750원은 가뿐하게 넘어선 지 오래고요. 지금 8,260원까지 올라왔는데 광동제약 지난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광동제약 굉장히 드릴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네.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동제약입니다. 제가 광동제약에 대한 포인트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중 하나가 이렇게 캐시카우 상품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광동제약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임상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 이렇게 신약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캔들이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일단 광동제약을 이야기 드렸던 날짜가 바로 이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네, 10월 13일 금요일 날 이 광동제약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오랫동안의 횡보를 거치고 바닥권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흘러가던 종목이 이렇게 거래량을 뚜렷하게 동반을 하고 있는 이런 강한 상승 캔들을 바닥권에서 뽑아냈다라는 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조용하게 흘러가던 이런 움직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즉 바닥에서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그런 강한 장대 양봉인 거죠. 일단은 첫 번째로 트렌드 수급 펀더멘탈에 있어서 일단 트렌드와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광동제약의 향후에 펀더멘탈까지도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다양한 캐시카우 상품부터 시작해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까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바로 당일날 이렇게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장중 8.67%까지 음봉 출발 대비 한 10% 정도 이렇게 장중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서도 일부 조정을 거치고 이 구간에서부터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봐야 된다. 향후에 이 주가를 좀 어느 정도 버텨냈을 때 그 구간을 다크호스 2차 상단선, 1차 상단선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의 출렁임은 있었기 때문에 전일 상승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경신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부터는 광동제약의 주가의 하나의 도전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미지수다. 하지만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고 이전 고점 구간도 하나 둘 이렇게 돌파를 했던 그런 구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인 7,700원 구간을 지지해주고 가는지 혹은 이 지지해주지 못하고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추세의 전환으로 돌리는지에 대한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일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손절가가 아닌 현재 수익권 구간 내에서 수익 실현 가능 범위는 7,700원 구간을 수익 실현 구간으로 잡고 지금 8,300원 구간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을 한번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광동제약 단기적으로 이런 시장의 트렌드와 수급과 펀더멘탈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장대 양봉이선 종목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광동제약 중간점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내용이죠. 이 종목들을 보실 때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털 세 박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차트에서는 거래량 동반된 장대 양보 이 두 가지 포인트 잘 살아 있는 종목들 가져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1차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지난주 월요일 광동제약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7,700원 선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해 보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동제약 놓치신 분들께서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이런 탄탄한 밀키트 종목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이 두 종목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방송은 9시 20분에 끝나기 때문에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받아보시려면은 저희 생방송 중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 통해서 안내 나가고 있는 샵 3989를 받는 번호에 입력하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시크릿 레시피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마감된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방송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너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빨간색 너튜브 검색창에 오후 4시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시면 전문가님의 무료 스트리밍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도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장 전에 이 밀키트 종목 두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 내용 들어보고 있고요. 개장 직후에는 차트상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모두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장이 계속해서 테마주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 역시나 좀 개별적인 호재를 안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 종목명이 약간 암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든 생각은 좀 저희 미증시의 티커명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이 종목명은 우선은 DXVX 네. 이렇게 알파벳 4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 우선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고 DXVX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일까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중국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전염성이 하나 돌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코플라스마 페렴이라고 지금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이런 잠복기가 굉장히 긴 3년에서 4년 주기로 유행하는 그런 계절 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뉴스에서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던 게 저희가 그 코로나 초기에도 중국에 폐렴이 유행했다 이러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네. 많은 분들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3년에서 4년 주기로 유행하는 이런 폐렴 중 하나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코로나도 초기 구간에서는 굉장히 이런 단순한 이런 맞아요. 계절 감기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바람이다. 하지만 이게 유행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시장에 지금 이런 실질적인 유행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포인트로 작용되는 이 DXVX라는 기업의 이 포인트 중 하나는 실질적인 이런 내용들이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라는 이런 지금 현재 폐렴 내에서도 이런 계절성 폐렴 내에서도 지금 실질적인 매출과 실질적인 이런 수주로 이어지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DXNVX의 자사 항생제 매출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다.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중국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 유통 또한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지금 유행에 중국에서 굉장히 큰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한 이 DXNVX의 항생제 매출 또한 같이 실제 동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라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자면 영유아에게 주로 발견되는 이렇게 3년에서 4년 주기로 이렇게 발병이 되는 그런 유행 계절 이런 폐병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좋은 내용들은 아니에요. 예, 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이고 네. 한 이 3주에서 4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한 달도 되기 전에 네.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이런 확진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도 맘 놓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에 우리도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시장에서 일회성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런 질병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환절기를 좀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유행성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런 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라는 이런 하나의 질병에 대응하는 관련주들 또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DXVX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 하나는 실제로 아지트라마이신이라는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생제 내에서도 이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에 굉장히 이렇게 직결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항생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이 제품이 이 항생제가 실제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순항 중인 이런 유통사업들 내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그런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현재 중국에서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이 이렇게 유행을 할 때 이 DXVX도 동반해서 이런 매출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포인트로 봤을 때 네. 단순하게 테마성으로만 우리가 일회성 테마로 지금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향후에 확진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네. 뭐 계절 감기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는 현재 시기와 그리고 이런 지금 아직까지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계절 감기, 뭐 폐렴 등의 이런 질병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실질적으로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DXVX 종목명 또한 DXVX 이 종목 오늘 굉장히 해치성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DXVX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명은 알파벳 4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XVX 가져오셨는데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감기,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최근에 긴 연휴를 보낸 만큼 이럴 때일수록 전염병이 유행하기가 쉬운 환경인데 그 와중에 이미 중국에서 뭐 자사 브랜드 항생제라든지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는 이 DXVX 저희가 좀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고 또 테마주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져 오는 와중에 이런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신다면 또 단기적으로 수익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저희 시장 열리고 나면은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두 번째 밀키트 종목 기업 얘기까지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서 저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좀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이번에 가져오신 두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 이번 주에 또 저희가 목요일쯤 되면 현대차, 기아그룹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같은 그룹주를 오늘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뭐 결국에는 현대차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뭐 가장 직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네. 뭐 현대위아, 뭐 현대모비스, 네. 뭐 현대차트 그룹주들 내에서도 뭐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종목명도 약간 위아더원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직결적인 종목으로 바라보자. 가장 정직하고 담백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현대위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위아에 대해서 현대차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에 대해서도 이번 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우리도 현대차를 굉장히 좀 직결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중동의 첫 생산 공장,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와 5억 불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전에 이 현대차 그룹주가 지금 동남아 시장 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토요타를 제치고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중동 시장 쪽으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기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하나의 행보가 아닐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포인트 중 하나가 뭐 다른 이런 완성차 업체들을 대비해서 뭐 저렴하게 단가가 책정이 된 부분들 또한 있고, 네. 그리고 이 시장에 선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현재 좀 적극적인 이런 진출에 대한 의사 또한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글로벌하게 진출을 하기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포인트로 어찌 보면 가장 거대한 좀 고객사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뭐 사우디 그리고 중동 네. 시장도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덩치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구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이번 주 3분기 시즌을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 현대차의 실적 발표 또한 같이 앞두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이 실적주들에 대해서도 실적이 좋으면 이렇게 우르르 몰리는 매수세가 들어가는 부분들 또한 있고, 그리고 이 실적이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그리고 뭐 반도체는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네. 다시 올라서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약세 흐름에서 대형주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시장의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쳤습니다. 자, 그 조정을 거친 상황에서도 이제 앞으로 고개를 들릴만 남은 산업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현대차 그룹주들의 적극적인 이런 시장 공략과 현대차 그룹주들의 이런 적극적인 이 시장의 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점유율의 확대가 너무 긍정적인 상황에서 현대위아와 같은 이런 엔진, 이런 부품, 이런 뭐 대표적인 이런 단조들, 네.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전망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즉 이런 내용들은 자동차 그룹, 현대차 그룹주들 내에서도 현대위아 이렇게 그룹주들 계열사들 전체적으로 한번 긍정적인 이런 재상승 신호탄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힘든 장 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정량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 이렇게 담백하게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현대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아니라 현대위아를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는 현대차, 금요일에는 기아의 실적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3분기 실적, 이 완성차 그룹들이 올해 계속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3분기 역시나 한 전년 동기 대비 2배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공작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위아, 저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담아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적당한 매수 타이밍과 목표 가격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차트상 설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4일 화요일 아침 현재 시간 9시 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6% 정도 상승하면서 2370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1.2% 정도 상승하면서 773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에서는 우선 개인과 외국인은 물량을 내놓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236억 원 정도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도로 시작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억 원, 40억 원 정도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오늘 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테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위지트가 23%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가 13%,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두나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죠.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업비트 D 컨퍼런스를 열면서 주요 연사 및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고요. 또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테마로는 미디어 관련 종목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YTN과 유진투자증권, 유진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유진기업이 YTN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됐다는 보도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전해졌습니다. YTN 오늘장 현재 24% 정도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방송사 관련 종목들까지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초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밀키트 두 종목의 가격 전략과 또 오늘 장 초반 강하게 움직이는 실시간 특징주의 흐름까지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우선은 미증시 반등의 분위기를 따라서 우리 증시도 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알려주셨던 제약바이오 관련주 DXVX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현재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5,5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차트를 보면은 거래 정지가 됐었다가 올해 3월 말쯤부터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된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이후에는 우선 지금 굉장히 저점까지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자, 이 종목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DXVX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DXVX의 현재 차트 화면입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거죠. 바닥권에서 올라온 장대 양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게 장대 양봉이라고 할 수가 있는 범위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강한 이런 상승 캔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가는 종목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하향 흐름을 좀 탈피를 하고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인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승 캔들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이 DXVX에 우리가 1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목표가와 이런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그럼 다커스 1차 상단선 하단에 지금 5,600원 구간 5,600원 구간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구간이겠죠. 그 구간이 내가 지금 현재 5,300원 구간까지 오늘 장 중에 시가까지도 이렇게 구간 내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이렇게 반응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손절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5,000원 구간
5,000원 구간만큼은 이 상승 흐름이 시작됐던 구간이 5,000원대 구간인데 이 5,000원대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전 고점 구간인 이 6,000원대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로 마주만일 이런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의 이런 시장에 위협으로 다가온다라고 했을 경우 지금 6,500원대 구간의 다커스 하단선으로 좀 상승이 전환되는 골든크로스 구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DX, VX 지금 이런 종목들과 뭐 대체적으로 이런 해지성 종목들 시장에 리스크를 좀 이렇게 수반하는 종목들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상승 흐름을 좀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이지만 또한 반대로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노이즈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DX, VX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런 움직임과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동반하여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DX, VX 가격 전략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DXVX 어제 좀 지수 하락하는 와중에 장중에 22%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좀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됐다는 점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 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6,000원 넘어선다면 6,500원까지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종목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 현대위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공개를 앞두고 지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현대위아는 조금 그래도 잔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현재 61,200원 선에서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현대위아도 지금 딱 담아보기 좋은 자리라고 보여질까요? 네, 현대위아 또한 지금 뭐 저점 매수세로 반응하기 너무 좋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위아입니다. 자, 현대위아 또한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대위아라는 종목은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종목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시장의 약세 흐름에 비교적 이렇게 데미지를 입지 않은 모습인데 일단은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의 가치라든지 정량적인 시장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일부 물량들은 나가고 일부 물량들은 좀 들어오는 그런 반사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현대위아에 대한 가격 대응 전략은 현재 다커스 하단선 구간 다커스 하단선 구간이 59,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다커스 하단선 구간은 추세 이탈 구간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커스 하단선 구간이 59,000원 구간이 현재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되 이 현대위아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정량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정말 급할 필요 없이 한번 이렇게 바라봐도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61,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65,000원대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단기 목표가는 우리가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65,000원 구간 그리고 우리가 최종 단기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이 70,000원대 구간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1차 목표가 65,000원, 2차 목표가 70,000원 구간으로 정말 담백하게 이런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과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현대위아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DXVX는 현재 테마에 좀 잘 어울린 종목을 선별해 주셨다면 현대위안 조금 더 정량적이고 담백하게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65,000원, 이후에는 70,000원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화요일 시장 우선은 양지수 조금은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코스피는 현재 0.3%, 코스닥 0.8% 정도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좀 또 지수가 상승폭이 줄어드니까 불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의 장중에도 계속해서 대응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이 지금 7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안에 빠르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답장 통해서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샵 3989 번호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또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의 흐름 분석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YTN을 인수하기로 결정이 된 유진기업 현재 24%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 YTN은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네옴시티 재건 관련해서 지켜볼 수 있는 히림이 11%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우듬지팜 스마트팜 관련주인데 역시나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오늘장에서도 13%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실시간 특징주들 흐름 한번 살펴주시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장 초반 특징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 초반의 특징주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엑스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로 좀 엮여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우듬지팜도 지금 현재 이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이 사우디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량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아무래도 사막이다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식량난으로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산업 중 하나가 이렇게 스마트팜 그리고 우듬지팜도 이렇게 관련주로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에서 딛고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런 우듬지팜과 같은 움직임이 이렇게 사우디 국부펀드 그리고 사우디에서 계속 이렇게 히림과 같은 종목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좀 뻗어나가는 모습인데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지금 우듬지팜 그리고 히림 이런 데 종목들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사우디 관련된 종목들로 테마가 좀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유진기업과 같은 종목들 지금 YTN의 인수 관련으로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이런 관련된 유진그룹주들의 움직임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많이 유진기업이 상한가를 좀 말아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향후에 유진 관련된 그룹주들 또한 동반해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 유진기업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대성 미생물과 같은 종목들은 시가 출발 대비 좀 음봉의 형태를 좀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광우병 관련된 이런 종목들, 이런 소병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ETF 현물 승인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종 ETF 그리고 이런 각종 위지트와 같은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종목들 또한 시장이 반등하는 분위기에 이렇게 동반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과 동시에 이 IMBC와 같은 YTN의 인수로 인해서 다른 방송사들 또한 공영화에 이렇게 민영화에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좀 타이틀로 동반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로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면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이 테마주들 종목들 내로 좀 순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어찌 보면 좀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별주들로 수급이 좀 분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시간, 이 시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과 테마의 흐름까지 간략하고 빠르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중국에서 다시 한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중국 내에서 항생제라든지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는 DXVX, 저희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현대위아 가격 전략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 더욱더 알찬 종목과 정보들로 함께 윤수림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운수대통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